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복성제약입니다. 올해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세부 분야별, 종목별로 격차가 컸지만 그중 상반기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3월 말 4월 초부터 6월쯤까지 상승한 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누차 언급했듯이 주로 지난 6월 하순에 발표된 정부의 제5차 의약품 공동구매 낙찰 결과에서 약가 인하폭이 너무 큰 바람에 복제약 이익률의 악화 우려가 커졌다는 악재가 있었고요. 참고로 당시 인하폭이 80%대에서 90%대인 약품도 많았어요. 또 하나는 지난 7월 2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항암제 임상시험 규범화를 취지로 하는 지도 원칙을 발표해서 항암제 임상시험 심사 통과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 외에 또 일부 기업의 리베이트 등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제약주 중 주가의 기복이 상당히 큰 종목이 바로 복성제약인데요. 우선 복성제약 상해 종목의 주가를 보면 2004년, 5년, 2010년, 15년, 20년, 21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2006년 초의 1.78유안에서 2018년 5월까지 42.82유안까지 쭉 올랐는데요. 요 긴 기간 동안은 복제약으로 돈을 버는 시대였죠. 그러다가 실적 성장성이 많이 떨어지고 문어발식 해외 기업 M&A 등 각종 이슈로 노이즈가 있었고 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복제약은 점점 돈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혁신약으로 번 돈으로는 그걸 커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고요. 복제약이 돈이 안 된다는 내용은 과거 항서제약 영상에서도 누차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2018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떨어지다가 보시면 2020년에 들어서서 주가가 또 확 오르기 시작했죠. 2020년 들어서서 새로운 큰 재료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바로 코로나 백신이었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복성제약 상해 종목 주가 흐름을 보면 2020년 3월부터 슬슬 좀 올랐는데 미국 현지 시간 3월 13일에 복성제약이 독일 제약사인 바이오엔텍으로부터 mRNA 기술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의 중국 일부 지역에서의 독점 개발 및 상업화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7월에 확 급등했는데 중국 현지 시간 7월 16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코로나19 mRNA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주가가 2021년 3월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4월 말부터 7월까지 또 급등했는데요. 주로 5월 초에 복성제약 자회사가 독일 바이오엔텍과 합작사를 설립해 mRNA 코로나 백신의 상해 현지화 생산을 진행할 것이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합작사 기간은 설립일로부터 15년, 초기 설립지는 상해입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8월 초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21년 10월 8일 기준 복성제약 상해 종목의 주가는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복성제약 홍콩 종목 주가도 한번 볼게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020년 4월부터 2021년 초까지 상승하다가 잠깐 쉬고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쭉 급등한 후 마찬가지로 8월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21년 10월 8일 기준 주가가 거의 1년 전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마디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복성제약의 주가는 코로나 백신이라는 재료의 상황에 따라 급등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짧게 볼게요. 2021년 1월, 2월, 3, 4, 5, 6, 7, 8, 9, 10월.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증시는 10월 7일까지 휴장이었고 홍콩 증시는 10월 4일부터 개장했습니다. 10월 4일 복성제약 홍콩 종목이 19.1% 하락했는데 주로 미국 현지 시간 10월 1일 머크사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경구 항바이러스제인 몰누피라비스의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증 및 중증 감염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0월 5일 복성제약 홍콩 종목 주가는 12.96% 반등했고 10월 6일 2.19% 하락, 10월 7일 4.47% 상승, 8일 1.74% 하락했습니다. 최근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일부 낙관론자들은 심지어 이 약물을 게임 체인저다,
코로나 추세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그 역할은 심지어 백신을 초과할 것이다 하고 평가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백신으로 면역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많은 코로나 백신 생산 업체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했죠. 지금 치료제가 곧 사용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백신 시장 일부가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도 나온 가운데 백신주의 향후 흐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4일 복성제약 홍콩 종목을 비롯한 홍콩 증시 중 백신주들의 급락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투자자들은 또 치료제만으로는 코로나를 종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도 여전히 백신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 했는데요. 10월 5일 백신주들의 반등이 이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또 코로나 치료제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아직은 결론이 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복성제약 홍콩 종목의 주가가 10월 4일 19% 급락, 10월 5일 12% 반등, 6일에 2.19% 하락, 7일 4.47% 상승, 8일 1.74% 하락한 상황으로 보아 이런 변수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백신의 접종률의 변화와 치료제의 진전을 계속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성제약의 과거 매출액 및 증가율을 한번 볼게요. 2010년 이후 복성제약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이 주황색 선이 매출액의 연간 증가율인데 2018년 증가율이 30%대까지 찍었다가 그 후부터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2020년의 증가율은 10%도 안 됐어요. 즉 지난 수년 동안 복성제약의 매출액은 계속 늘었지만 매출액의 증가율은 계속 하락했어요. 그건 즉 복성제약의 복제약이 점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복성제약이 자체 개발한 혁신약을 중국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라서 아직은 전체 매출에서 혁신약의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숫자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2012년, 13년, 14, 15, 18, 19, 20. 요 행이 매출액이고 요 밑에 퍼센트가 있는 게 매출액의 연간 증가율인데요. 보시면 2012년 13%, 2013년 35%, 14년 20%, 15년 4%대, 16년 16%, 17년 26%, 18년 34.6%, 2018년은 매출액이 2017년보다 34.6% 증가했고 근데 2019년에는 증가율이 14%로 떨어졌고 2020년은 6%, 10% 미만으로 더 떨어졌죠. 물론 2020년에도 복제약 익성 악화라는 요인이 있지만 2020년은 또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죠. 분기별로 쪼개서 볼게요. 2020년 1분기, 2분기, 3, 4분기, 2021년 1분기, 2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 1분기는 매출액이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2020년 2분기는 9% 증가, 3분기 14% 증가, 2020년 4분기 11% 증가. 그러다가 2021년 1분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올해 2분기는 9%대 증가했습니다. 밑에 순이익도 한번 볼게요.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분기 대비 증가율.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1분기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성장, 2분기 41%, 3분기 39%. 그러다가 2020년 4분기 또 마이너스 성장, 2021년 올해 1분기는 46% 증가, 2분기는 43% 증가.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좀 호전된 것은 주로 두 가지에 기인한 것인데요.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그 독일 제약사와 협력한 mRNA 코로나 백신이 올 상반기 홍콩과 마카오 지방정부의 접종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상반기 5억여 yuan의 매출을 올렸고 또 하나는 신약의 출시 및 판매 확대인데 2020년 12월 복성제약이 출시한 리톡시맙, 림프종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하는 표적 항암제인 리톡시맙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 7.24억 yuan의 매출을 올렸고 2020년 8월에 출시한 전이성 유암 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과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아바트론보바크, 말레이트, 알약의 매출액이 각각 3.25억 원, 2.06억 원 있었고, 또한 인도 현지 자회사가 신약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상반기 기준 복성제약 매출 중 제약이 72%를 차지했고, 의료 진단과 의료기기가 17%, 의료 서비스가 10%, 매출 비중 72%인 제약 부문 중 중국 본토 시장이 69%, 홍콩, 마카오 및 기타 해외 시장이 31%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성제약 주가가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1년 10월 8일 현재까지 급등락을 경험했는데, 현 시점에서 복성제약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백신, 복제약, 혁신약, 자회사 지분 매각 등 4개 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복성제약의 mRNA 코로나 백신은 이미 홍콩과 마카오에서 판매 중이고 향후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성제약은 올해 7월 15일 킨토어라는 중국 바이오사와 인도와 아프리카 28개 나라에서 상업 협력을 하겠다고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 시장 쪽은 현재 복성제약의 mRNA 코로나 백신의 임상 2상이 진행 중인데, 지금 중국 국내 접종률이 이미 높은 상황이라서 향후 복성제약의 백신이 임상을 마치고 중국 국내에서 판매되더라도 시장 공간은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 이미 많이 축소될 것이고, 나중에 국내 백신의 공급 과잉 리스크도 한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는 복제약과 관련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성제약 매출 중 제약이 72%를 차지하고, 이 제약 부문에서 복제약이 82.7%, 혁신약이 17.3%를 차지해요. 아시다시피 정부의 약품 공동구매는 약가 인하폭이 과도하게 높다 보니까, 즉 80%에서 90%까지 인하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정부의 약품 공동구매 리스트에 낙찰되든 안 되든 미치는 장사가 돼버려서 실적 둔화를 초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항서제약 과거 영상을 참고하세요. 복성제약의 경우 예를 들어 작년에 의약품 공동구매 입찰에서 복성제약의 통풍치료제인 페북소스타트와 고지혈증 치료제인 피타바스타틴 등이 낙찰된 관계로 올 상반기 제약 사업의 총이익률이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에 제5차 의약품 공동구매 입찰에서 복성제약의 복제약 19개가 낙찰됐습니다. 지금 정부의 의약품 공동구매가 점점 강력하게 진행됨에 따라 복제약 시장의 구조조정도 심화되고 있어서 각 대형 제약사들도 R&D를 강화해서 혁신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복성제약의 제약 부문에서 혁신약이 17.3%를 차지하는데, 복성제약 측은 향후 몇 년간 혁신약 비중 30%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진전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이어서 셋째는 혁신약과 관련해 복성제약은 2019년에 처음으로 림프종과 백혈병 치료용 표적 항암제인 리툭시맘을 출시했고, 2020년에 유방암과 유암 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 관절염 치료제인 아달리무맙,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인 돛텔레트를 출시했고, 이어서 2021년에 키메라 항원 수용제 T세포인 CAR-T 치료제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모집 규모는 49.83억 위안이고 그중 22.2억 위안을 혁신약에 사용하고 13.53억 위안을 원료약 및 제재 종합기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복제약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혁신약 쪽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데, 혁신약 쪽이 복제약보다 수익성은 훨씬 높긴 하지만 과거 항서제약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제약사 중 항암제 혁신약의 선두주자인 항서의 경우에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전처럼 대박 고수익을 창출할 만한 혁신약 제품이 잘 나오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점차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의 경우에는. 또한 혁신약의 확장 방식에 있어서 복성제약과 항서제약을 좀 단순히 비교하면, 항서는 자체 개발 위주로 하는 반면 복성은 과거에 주로 타사 M&A나 영업권 취득 방식에 의존해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복성은 신약 취득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지만 동시에 M&A 또는 그 라이선스를 구매할 때 거액의 매입 영업권이 발생하죠. 올 상반기 매입 영업권 금액은 86.22억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2020년 비경상손익 차감 후 순이익의 약 3배였어요.
이어서 넷째는 자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복성제약 공시에 의하면 복성제약은 야능생우라는 기업의 보유 지분 29.02% 그리고 진시이检索라는 기업의 보유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야능생우는 복성제약의 자회사가 아니게 됐고 진시이检索도 복성제약 계열사가 아니게 됐습니다. 야능생우는 체외 진단 및 관련 검사기기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이고 진시이检索는 야능생우를 위해 보충적 서비스 및 운영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을 포함해 복성제약은 2021년 들어 이미 4차례의 지분 매각을 단행했습니다. 올 4월에佛山神西라는 기업의 보유 지분 100%, 5월에는 다이저우浙东医美投资라는 기업의 보유 지분 75%, 8월에 티엔진야오예 보유 지분 25%를 매각하는 공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분 매각을 다 완료하면 복성은 41.32억 yuan의 자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성제약은 과거에 타사 M&A를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는데 지금은 자회사 지분 매각을 하고 있죠. 일련의 지분 매각의 원인에 대해 복성제약 측은 채무 상환, 자산 최적화 및 핵심 사업으로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의 제약업계는 과거의 M&A에서 지금 점점 매각으로 변화한 케이스는 드물지 않습니다. 다른 제약사의 일부 자회사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서 전개하지 않을 텐데요. 현지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의약품 공동구매, 포괄 수가제, 보조약품 처방 제한 등 산업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제약시장 구도가 변화가 발생했고 업계 경쟁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일종의 선택이 됐죠. 이런 방식은 자금 활성화, 자원 배치 합리화, 핵심 사업 집중, 경영 리스크 통제 등 효과가 있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기업 자체의 재무제표를 개선할 수 있죠. 한국 투자자분들도 올해 몇몇 대형 제약사의 주가를 보면서 많이 실감하셨겠지만 시대나 산업 정책 등의 발전 과정, 변화 과정에 따라 중국의 대형 제약사를 볼 때 그냥 옛날처럼 무슨 분야의 1위다, 2위다와 같이 그런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산업 동향, 정책, 개별 확대,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의 선호도까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실감하셨을 거예요. 네, 오늘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가가 상당한 급등락을 경험해온 복성제약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성제약에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현재 보유 중이신 투자자분들은 한번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였습니다.